경상남도 고성군. 백악기 공룡의 발자취를 1억 년 동안이나 품고 있는 고성은 세계 3대 공룡 화석지이자 한반도 역사의 보고이다. 마치 숙명처럼 생과 사의 흔적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기 때문일까. 지금도 고성군 곳곳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야기가 이름으로 새겨져 있다. 속십개, 도만개, 핏골, 당목, 두호 등 알 수 없는 수많은 지명 속에는 임진왜란 당시 위대한 정신이 숨쉬고 있다. 당항포 대첩, 숨겨진 숫자 1. (1592년) 임진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당시 전쟁 준비가 미흡했던 조선군은 왜군의 전광석화 같은 침략에 연전연패하였다. 경상도 일대의 조선수군 역시 속절없이 무너지며 판옥선 4척만 수습한 채 괴멸을 당한다. 이에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 이순신은 남아있는 경상우수영 함대와 연합하여 옥포 해전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고 합포, 적진포, 사천, 당포에서도 연달아 승리하였다. 그리고 이순신이 맞이한 해전이 바로 제1차 당항포 대첩이다. 1592년 6월 5일 아침, 거제 주민들로부터 당항포 일대에 적이 있다는 첩보가 전해졌다. 당항포의 지형을 파악한 이순신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이 좁고 퇴로조차 없는 그곳에 왜적은 왜, 무엇 때문에 갔단 말인가? 혹시 나를 맞아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것인가? 출격을 결정한 이순신의 함대는 당항포의 좁은 수로를 따라 고기두름처럼 일렬로 당항포로 향해 나아갔다. 이 항진 대열 속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가장 큰 공포를 안겨주었던 거북선도 있었다. 당항포 해전은 사천해전, 당포해전과 더불어 거북선이 최초로 활약한 해전이었던 것이다. 이순신 함대가 당항포를 지나 도리 일대 소수강 서쪽 기슭에 이르러 보니 왜군 선박 26척이 정박해 있었다. 큰 배는 3층 누각의 푸른 지붕, 검은 비단 휘장을 들이었고 배들은 모두 검은 깃발을 세우고 깃발마다 흰 글씨로 남무묘법 연화경이라 씌어 있었다. 이들은 일본에서 가등청정의 군대를 싣고 온 수군이었다. 소소포 바다에서 적을 막아선 이순신이 적함을 향해 공격하라! 명령을 내리자 조선수군은 일제히 총통과 불화살을 날렸다. 동시에 왜군도 조총을 쏘며 반격하였다. 그러나 좁은 해역으로 함대 운영의 어려움을 간파한 이순신은 폭이 넓은 당항포로 퇴각 명령을 내린다. 왜군은 내심 쾌재를 불렀다. 퇴로가 없는 소소포는 전투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지였던 것이다. 왜군은 이순신 함대가 후퇴하자 허겁지겁 당항포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이순신의 고도의 유인 작전이었다. 퇴각하던 조선 수군은 갑자기 선수를 돌려 총통과 불화살을 퍼부어 적함을 불태웠다. 거북선도 맹렬히 포를 쏘고 배를 그대로 들이받는 총파 공격에 적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살아남은 왜군 일부는 모트로 올라 도망을 쳤는데 이때
왜군들이 도망간 곳이라 하여 이곳 일대가 도망계라고 불린다. 당항포에서의 해전은 왜군의 처참한 완패였다. 더구나 퇴로조차 없는 사지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전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곳에 무엇을 하러 온 것일까? 여기에 당항포 대첩에 숨겨진 숫자 1,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임진왜란 발발 1년 전, 고성읍 무기산 아래에 있는 무기정 기생 월이는 승려 복장을 한 외의 첩자를 만나게 된다. 승려의 언행을 수상하게 느낀 월이는 그날 밤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첩자의 바랑을 열어보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고성의 바닷길과 육로를 그린 지도가 있었다. 외의 첩자임을 알아챈 월이는 어릴 적 이들의 칼에 무참히 죽임을 당한 부모의 원수를 갚고자 지도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당항만과 육지 건너편 고성만 바다까지 없던 백길을 연결된 것처럼 정교하게 한 길로 그려 넣었다. 월이가 그린 지도는 1년 후 왜군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긴다. 월이가 그린 지도를 따라 당항포를 지나 소소포에서 소소강을 따라 고성만 바다로 나아가 남해로 진출하려고 했던 왜군은 소소강에서 백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되돌아 나오던 그 순간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 소소포에서 맞닥뜨렸던 것이다. 왜장은 백길이 없음에 속았다고 길길이 날뛰며 분개했고, 이때부터 두호리 일대 소소포 앞바다를 속이고 속은 객가라는 뜻의 속식계라는 지명 유래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날의 해전에서 패한 왜적의 머리 수백 두가 소소포 두호리 쪽으로 밀려왔는데, 그래서 이곳은 두호, 머릿계라 불리고 있다. 한 여인 월이의 충절과 기지가 당항포 대첩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니 제1차 당항포 해전에 숨겨진 1등 공신은 단연 무기정 기생 월이다. 그러므로 그녀를 가히 조선의 잔다르크로 불러도 하등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적함 26척을 모두 전멸시킬 수 있는 완벽한 승리 앞에서 이순신은 갑자기 적선 한 척을 남겨두고 철수 명령을 내린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무엇 때문에 한 척의 적함을 살려준 것일까? 당항포 대첩에 숨겨진 숫자 1, 한 척의 적선. 남겨진 외선 한 척에는 이순신의 숭고한 애민 정신이 담겨져 있다. 이순신이 외선 한 척을 남겨둔 것은 살아남은 왜군이 육지로 상륙해 백성들을 사륙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순신의 생각대로였다. 다음 날 왜군 100여 명은 남은 한 척의 배에 모두 올라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사하게 탈출을 기대한 왜군은 당항만 입고 좌부천에 미리 매복하고 있던 방답첨사 이순신에 의해 모두 전멸되었다. 결국 이 전략은 백성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적들을 한꺼번에 전멸시키고자 한 이순신의 고도의 지략이었던 것이다. 제1차 당항포 대첩은 삼도 수군이 처음으로 힘을 합해 치룬 완벽한 승리였다. 또한 이순신의 애민 정신과 무기정기생 월이의 충절히 빛을 발한 위대한 해전이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594년 3월,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된 이순신은 수륙 병진책을 앞세우고 서해안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왜군을 저지하기 위해 견내량 공세작전을 펼친다.
조선의 명운이 걸린 견내량 봉쇄작전의 일환으로 펼쳐진 해전이 바로 제2차 당항포 해전이다. 당항포 대첩 숨겨진 숫자 1, 유일. 3월 3일 오후 2시경 벽방망장 제한국의 급보가 도착하였다. 특히 외선 21척이 발견된 곳은 2년 전 완성을 거둔 고성 땅 당항포였다. 이순신은 3월 4일 새벽 20척의 판옥선으로 견내량 북단을 봉쇄시킨 후 삼도 수군에서 31척의 공격 함대를 선발하고 수군 조방장 어영담을 당항포로 향하게 했다. 남아있는 이순신의 자녀 함대는 거제 저도 앞바다에서 하객진을 펼치며 부산 진해 일대의 왜군 지원을 차단하였다. 다음 날 새벽 당항포로 출정한 어영담의 공격 함대는 진해 읍전포에서 6척, 시구 질포에서 2척, 고성 어선포에서 2척을 격파하고 곧이어 당항포 포구 안으로 깊숙이 공격하였다. 갑작스러운 공격과 조선 수군의 위용에 왜군은 배를 버리고 모두 무트로 도망쳤고 조선 수군은 외선 21척을 전부 불태웠다. 제2차 당항포 해전은 조선군의 제해권을 굳히는 결정적인 전투였다. 이후 왜군의 서해 진출은 원천 봉쇄되었고 당항포는 임진왜란 해전 역사상 유일하게 한 지역에서 2번의 승리를 거둔 곳으로 남게 되었다. 당항포에서 이뤄낸 2차례의 완벽한 승리. 이는 분명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의 승리였다. 그러나 승리의 이면엔 숨겨진 숫자 1, 하나된 정신이 자리잡고 있었다. 당항포 대첩은 적의 대함대가 정박하고 있다는 민간의 첩보가 바탕이 되었고 무엇보다 기생월이가 보여준 충절과 기지는 조선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아군은 지형적 특성에 맞는 전술과 전략을 수립,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승을 이끌어냈다. 이는 민과 군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뤄낸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위대한 승리인 것이다. 역사는 항상 숨겨진 이야기를 품고 흐른다. 숨겨진 이야기 속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위대한 정신이 담겨져 있다. 당항포 대첩은 백성을 섬기는 애민정신, 나라를 위하는 희생정신이 오롯이 담긴 우리 민족의 거룩한 발자취이다. 오늘도 당항포 바다는 또 다른 역사를 품고 흐른다.